안녕하세요. 가치공학, 영어로는 B라고 하죠. 이 말을 들으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많은 분들이 비용 절감이나 예산 삭감 같은 단어를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. 근데요, 만약 이 V라는 게 단순히 물건값을 깎는 기술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더 똑똑하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방법론이라면 어떨까요?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오해를 풀고 특히 거대한 프로젝트에서 VE가 어떻게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시작부터 핵심을 딱 짚고 넘어가죠. 이 문장 하나가 사실 오늘 이야기의 전부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VE의 목표는 단순히 가격표를 낮추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안전, 성능, 그리고 수십 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가치, 이 세 가지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아주 체계적인 과정이라는 거죠. 그럼 바로 이런 질문이 생기죠. 아니, 돈 아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가치공학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? 자, 그럼 지금부터 그 개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가치공학이 그냥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, 그럼 도대체 그게 뭔지, 그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. 가치공학, 즉 VE는요, 기능과 비용의 관계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이에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바로 가치를 높인다는 건데요. 이게 그냥 예산을 깎는 게 아니고요. 프로젝트의 성능이랑 안전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. 다시 말해서 주어진 돈으로 뽑아낼 수 있는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인 셈이죠. 그렇다면 이 가치공학이라는 게 왜 지금 특히 철도 같은 거대한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이렇게나 중요해졌을까요?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요즘 철도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해졌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합니다. 요즘 철도는요, 옛날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. 지하 수십 미터 더 깊이 파고드는 대심도 터널부터 기관사 없이 스스로 달리는 무인 운전 시스템, 그리고 열차 간격을 거의 센티미터 단위로 제어하는 초정밀 신호 시스템까지. 게다가 고속철도에는 더 진화한 제어 시스템이 들어가죠. 이 모든 최첨단 기술들이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. 물론 이렇게 놀라운 기술 발전에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도 있죠. 설계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해졌고요.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어요.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갈 유지보수 비용은 정말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났죠. 바로 이런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가치공학이 해결사로 등장하는 겁니다. 이 VA의 심장에는요, 겉보기엔 되게 간단하지만 사실은 프로젝트를 보는 관점 자체를 확 바꿔버리는 강력한 공식이 하나 숨어 있어요. 여태까지 비용에만 쏠려있던 우리 눈을 핵심 기능으로 돌려주는 뭐랄까 마법 같은 공식이랄까요? 바로 이거예요. 가치는 기능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다. 자, 이 저울을 한번 보세요. 우리가 이 가치의 저울을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. 비용은 그대로 두면서 기능의 무게를 늘리거나 아니면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용을 가볍게 만드는 거죠. 보세요. 비용 절감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지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라는 게 뭘까요? 이게 무슨 자동차에 추가하는 화려한 옵션 같은 게 아니에요.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인 거죠. 안전하게 달리고 정해진 성능을 제대로 내고 또 고장났을 때 쉽게 고칠 수 있는 이런 본질적인 능력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단순 비용 절감은 말 그대로 기능을 좀 깎아먹더라도 당장 싸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거든요. 근데 가치공학은 달라요. 비용을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최적화하고 기능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더 좋게 만들죠.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처음 드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들어갈 유지보수 비용까지 다 따져보는 훨씬 더 넓게 보는 전략적인 접근법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엔지니어들은 이 가치공학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아주 체계적인 프로세스 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.
V는 절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.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인 6단계를 따르는데요. 먼저 정보 수집 단계에서 관련된 모든 데이터랑 비용을 샅샅이 모으고요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능 분석 단계에 들어가서 이 부품, 이거 정확히 무슨 일 하는 거지? 이게 왜 꼭 필요하지?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창안 단계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온갖 대안들을 막 쏟아내죠. 이 아이디어들을 비용, 안전, 성능이라는 기준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가장 좋은 안을 고른 다음 구체적으로 개발하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완성된 최종안을 정식으로 제안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장부 검사하는 게 아니고요. 끊임없이 질문하고 상상하면서 최적의 답을 찾아가는 아주 창의적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창안 단계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죠. 열차 다니는 길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순 없나? 여기 선로 바꾸는 장치가 이렇게까지 많이 필요한가? 신호기 간격을 좀 조정해서 효율을 높일 수는 없을까? 하는 식으로요. 기존 설계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.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찾는 체계적인 과정을 쭉 거치고 나면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뭐가 남을까요? 바로 이겁니다.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똑똑한 시스템을 얻게 되는 거죠. V는 접근하는 방식도 꽤 다양해요. 이 표를 보시면 문제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가령 비용 V 같은 건 광 케이블 경로를 최적화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아끼는 방식이고요. 반면에 LCC V는 당장은 좀 비싸도 수리할 일이 거의 없는 튼튼한 부품을 써서 수십 년간의 총비용을 줄이는 훨씬 길게 보는 접근법이에요. 이렇게 새로운 설계를 제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기능이 정말 꼭 필요한가? 하면서 기능 자체를 다시 정의하기도 하죠.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램즈라는 건데요. V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무리 기발하고 비용을 아껴준다고 해도 이 4가지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냥 탈락이에요. 고장이 너무 작거나 신뢰성, 수리 때문에 자꾸 운행을 멈춰야 하거나 가용성, 고치기 너무 어렵거나 유지보수성,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지 않다면 그건 가치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위험한 대안일 뿐이니까요. 이 램즈가 V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엄격한 심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자,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? 오늘 우리는 가치공학이 단순한 비용 절감 기술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확인했죠.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최종적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? 다시 한번 이 문장을 보시죠. 이게 바로 가치공학의 철학인 겁니다. 기능은 반드시 지키고 비용은 최적화하면서 안전과 성능,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의 가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가치공학 VE의 진짜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를 만들어내는 이 가치 중심의 사고방식. 어쩌면 이게 꼭 철도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.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풀어내는 데에도 바로 이 사고방식이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?